자,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기간에 최순실 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이 대화한 음성 파일이 공개돼서 지금 파장이 일고 있죠. 시사저널에서 오늘 이제 두 번째 파일을 공개한 건데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 문제를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번엔 그때는 취임 전이었고 지금은 취임 후의 상황입니다. 저희가 일부에서는 당시 녹취 파일만 이렇게 들려드렸는데 2부에서 지금 이가혁 기자와 함께 그 녹취가 됐던 당시의 상황이 어떤 배경이 무엇인가를 좀 설명을 드리고 특히 최순실 씨가 그렇게 지시하는 것이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로 나타났는가 하는 부분까지 조사를 해서 이가혁 기자가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. 오늘 공개된 이 음성은 취임 이후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대통령 기밀 사항도 취임 이후니까 그렇습니다. 기밀 사항도 최순실 씨가 뭐 이렇게 참견하고 보고를 받고 보고받고 지시하고 그랬다는 얘기잖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오늘 뭐 말씀하신 대로 시사저널이 두 번째로 공개한 음성 파일입니다. 주로 박근혜 정권 1년 차인 2013년 10월, 11월 이때 녹음된 내용입니다. 예. 바로 먼저 하나를 좀 들어보시겠습니다. 예. 그럼 그건 안 가는 걸로 하면 되지, 녹색은. 지금 뭐 안 가시는 걸로 되어 있고요. 가시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변경하시는 건데요. 선거적인 편견은 없죠. 지금 뭐 안 가셔도 됩니다. 안 가셔도 되는데 지금 뭐 경제수석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계속 좀 꼭 좀 가셨으면 하는 요청들을 재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들이 많이 있습니다. 예. 그 녹색은 했는데 녹색이 뭡니까? 네, 지금 보시는 이 사진으로 곧 나올 텐데요. 녹색 기후기금 사무국 출범식을 말합니다. 예, 예. 2013년 12월 4일에 인천 송도에서 치러졌는데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참석을 하긴 했습니다. 가지 말라는데 갔네요. 뭐 간다 안 간다 그런 조율을 하던 상황이었던 예, 것 같은데요.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경호 등의 이유로 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기밀 사항입니다. 그런데 아무런 직책도 또 권한도 없는 민간인 최순실 씨에게 이게 보고가 되고 함께 논의가 된 겁니다. 예. 또 그뿐만이 아니라 뭐 당시 경제수석 등 참모들이 좀 뭐 대통령이 좀 참석해주길 원한다. 뭐 이런 아주 내밀한 청와대 내부 분위기까지도 예. 보고가 됐습니다. 근데 거기는 왜 갈지 안 갈지를 최순실 씨가 판단하는지 그거는 모르죠. 이것만. 그렇습니다. 맥락을 또 뭐 추론은 되지만 함부로 전해드리기가 또 좀 예, 알겠습니다. 확실치 예.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. 그 일정들 아무튼 일정은 최순실 씨가 참견한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이 다 공개가 되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이 녹취록에서 들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, 청와대 수석비서관, 그러니까 대수비라고 표현을 하더군요. 네. 그 최순실 씨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. 네. 이 회의에서 대통령이 말하는 모두 발언문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회의하기 전에, 네. 그죠? 여기서도 최순실 씨가 일일이 관여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죠. 네, 뭐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는 뭐 정무수석 뭐 이런 참모들이 참석을 하는데 예.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은 특히 뭐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. 예. 이게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기고 또 특정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시각이 담겼기 때문에 뭐 그 자체로도 기사가 되기도 하는데요. 예. 이때도 최순실 씨가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. 예.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예. 대수비 때, 각 분야에서 이렇게 체크하고 이런 것을 소상히 이렇게 문제점들을 올려주셔가지고 적극 대비하고 내가 이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한 해를 넘기면서 노고가 많았다. 그래서 그렇게 뭐 슬쩍 넘기고요. 예. 이 메일이 잘 안 열려, 여기서. 그거 넣고, 네, 메일이 잘 안 열로 그거 넣고로 끝났는데 예. 이게 2013년 11월 22일 대화 내용입니다. 내용을 굉장히 상세하게 지시를 하네요. 그렇습니다. 예. 각 분야에서 뭐 노력한 점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이 정도 타이밍에서 좀 치아를 좀 하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지시를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. 근데 실제 사흘 뒤에 이 대수비가 열렸습니다. 이 회의가 열렸는데 박 전 대통령 모두 발언이 언론에 공개가 됐고 그 워딩을 좀 보면 올해도 뭐 1개월 남짓 남았는데 뭐 중략을 해서 많은 현안들에 대해 대처하느라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. 뭐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진행되고 있는지 항상 체크해 주길 바랍니다. 뭐 이런 예. 식으로 아주 단어 하나까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내용의 예. 그런 내용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. 사실 뭐 이런 건 최순실 씨가 참견해서 이런 거 치하를 해라 마라 안 해도 그냥 비서진이나 아니면 대통령 본인이 할 수도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사전에 네. 얘기 나누고 그러는군요. 최순실 씨가 끝 부분에 말한 그 왜
이메일이 안 열려서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? 정호성 전 비서관이 대통령 연설문 같은 거를 최순실 씨에게 이메일로 일종의 보고를 하면 예. 최 씨는 이를 다시 받아보고 일종의 첨삭을 하거나 뭐 이렇게 고쳐라라고 연락을 다시 줬다. 이게 검찰 수사나 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. 바로 예. 정 전 비서관이 최 씨에게 보낸 그 이메일을 말하는 것으로 추론이 됩니다. 예. 박 전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, 그죠? 그때 연설문도 최순실 씨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. 네, 이 내용은 바로 한번 먼저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예. 예, 선생님. 맨 마지막에도 중국어로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맨 마지막이에요. 근데 제갈량 있지 않습니까? 제갈량 그 구절을 그냥 그 부분을 중국어로 말씀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. 쭉 가다가 갑자기 맨 마지막에 중국말로 하면 조금 아니 마지막으로 예. 중국과 예. 한국이 젊은이들이 이제 미래를 끌고 갈 젊은이들이 앞으로 문화와 인적 교류 문화와 인문 교류를 통해서 예. 더 넓은 학대와 가까워진 나라로 발전하길 바란다.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지길 기원한다. 그러고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해서 수능을 할 것 같아요.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중국어로 하신다고요? 알겠습니다. 예. 이것도 굉장히 자세하게 네.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칭을 쓰고요. 그러게요. 굉장히 좀 쩔쩔매는 듯한 분위기. 네. 뭐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인문 교류를 강조하는 부분을 넣어서 맨 마지막엔 중국어로 해라. 그렇게 했습니까? 네, 이게 인문 교류라는 단어까지 똑같이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중국 칭화대에서 연설한 장면인데 우리말로 연설을 하다가 마지막 장면의 한 단락을 중국어로 해서 실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. 예. 한번 보시겠습니다. 예. 最后，我希望中国和韩国的年轻人今后通过文化和人文方面的交流，使两国关系得到进一步密切发展。 긴데요. 예, 이 번역이 저희가 예. 임의로 최순실 씨가 말하는 것과 비슷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예.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풀을 했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. 예. 네. 참 그렇군요. 이 음성 파일이 국정농단 사건의 법정에서도 재상이 됐었다고 하죠. 네. 그 재판부도 바로 이제 이런 걸 근거 삼아 가지고 국정농단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. 그렇습니다. 2017년 12월 13일에 최순실 씨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이 내용을 일부 실제 재생을 하기도 했고요. 그래서 그때 기사가 좀 나오기도 했고 예. 내용 전체는 재판부에 제출도 됐습니다. 재판부도 이런 점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충분히 밀접하다. 뇌물을 최 씨가 받은 것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다르지 않다.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이가혁 기자가 당시의 배경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실행됐는지까지 다 조사해서 전해드렸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